조국을 위하여 우리가 어떤 임무를 수행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망설임 없이 끊임없이 헌신하고 노력했다고 당당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합시다. 약 100조 원 규모의 자원이 매장된 대한민국 소유 토지를 중국이 탈취하려던 시도가 충격적인 국면을 맞이하였습니다. 잠부유이스 대한민국 정부 소유 1979년 3월 15일 이라는 7글자가 명시된 아르헨티나 정부 문서를 확인한 중국 투자단은 그 자리에서 경직되었습니다. 이 리튬, 셰일가스, 석유 등 21세기 패권을 좌우할 핵심 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된 그 지역에 중국이 300억 달러를 투자하여 접근하였으나 빈손으로 철수한 유일한 이유는 바로 대한민국 정부 소유라는 명확한 근거 때문이었습니다. 2. 47년 전 박정희 대통령이 남긴 유산이 이제서야 그 진정한 가치를 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2. 당시 심은 씨앗이 언젠가는 나라를 구원할 것이라는 예측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2. 독재자라는 비난을 받았던 그가 어떻게 반세기 이후의 미래를 정확히 통찰할 수 있었을까요? 2. 지금부터 중국과 미국마저 인지하지 못했던 100조 원 규모 비밀, 금고의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1위 새벽 3시 25분 청와대 지하 상황실에서 비상 상황을 알리는 적색 전화기가 격렬하게 울렸습니다. 2. 국가안보실장 강성민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2. 지금 즉시 오셔야 합니다. 코드명 블랙스완이 발령되었습니다. 2. 블랙스완은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최고 등급의 경고를 의미했습니다. 2. 1시간 뒤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핵심 관계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 국정원 해외정보국장 최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 PC를 들어 올렸는데 이는 3시간 전 베이징 특수요원 까치로부터 전송받은 정보였습니다. 선보 2대 이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내부 문건으로 화면에 표시된 문서를 확인하는 순간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JP 내용은 중화인민공화국 아르헨티나 자원개발 독점 계약서였으며 계약 규모는 EU의 1,100억 달러, 하나로 약 280조 원에 달했습니다. 2. 계약 지역은 아르헨티나 북부 리오네그로, 차이리오네그로 지역 전체를 포함했으며 리튬, 히토류, 셰일가스 등 모든 채굴권을 중국에 양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선발 경제부총리 서진태는 즉각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지역은 우리가 10년 전부터 집중적으로 주목하던 곳이 아닙니까? 어떻게 중국이 선점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2. 최현우 국장이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더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1. 충격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계약 발효일이 불과 72시간 후였으며 시진핑 주석이 직접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출국할 예정이라는 정보였습니다. 2. 순간 상황실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2. 이미 중국 언론들은 대서특필을 위한 준비를 완료했다는 정보도 입수되었습니다. 2. 탈신, 실크로드의 완성, 자원 패권의 종결자와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2D. 바로 그때 지질자원연구원 소속 류지한 선임연구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원래 이러한 긴급회의에 참석할 인물이 아니었으나 긴급 소집에 응했던 것입니다. 정보우이, 혹시 그 지역의 정확한 좌표를 알 수 있을까요? 소와리, 좌표는 남이 40도 52분, 서경 65도 13분 일대였습니다. 2. 류지안의 얼굴은 갑자기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2. 그녀는 가방에서 떨리는 손으로 낡은 파일 하나를 꺼냈는데 1979년이라는 선명한 도장이 찍힌 황색 봉투였습니다. 이리스디. 이는 이틀 전 국가기록원 지하 3층에서 발견된 극비 문서인 프로젝트 씨앗, 프로젝트 시드였습니다. 천보비. 봉투를 개봉하자 먼지와 함께 종이 한 장이 나왔는데 거기에는 떨리는 필체로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캠포데라 에스페란사, 참포데라 에페란사, 즉 희망의 들판.
남이 40도 52분, 서경 65도 13분. 대한민국 정부 소유. 1979년 10월 15일 등록 완료. 2025년 이후 개봉할 것. 2. 대통령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이미 그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2. 류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6년 전 누군가가 그곳을 먼저 확보해 두었던 것 같습니다. 2. 강성민 실장이 급히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으며 국제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2. 류지아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 문서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2. 그러나 그녀는 봉투 안쪽을 추가로 조사했고 작은 열쇠 하나와 메모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2. 메모에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중앙은행 금고 327번. 진실은 그곳에 있다. 이수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2. 이수혁은 1979년 경제기획원 차관보였으며 10.2촉 사태 이후 과로로 급사한 인물이었습니다. 2. 최현우 국장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지금 당장 아르헨티나로 출발해야 합니다. 중국보다 먼저 그 금고를 열어야 합니다. 2. 그러나 시계는 무정하게 흘러가고 있었고 70시간이라는 대한민국 운명이 걸린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지미. 우리는 그 금고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진디니. 그 금고 속에는 46년 전 한 인물이 목숨을 걸고 은닉한 폭탄과 같은 비밀이 존재했으며 그것이 단순한 토지 문서가 아닌 누군가의 간절한 유언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스타오키. 그 비밀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46년 전인 1979년으로 시간을 되돌려야 합니다. 소페리. 1979년 10월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경제기획원 차관보 이수혁은 떨리는 손으로 극비 문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K. 이는 10.296 사태가 발생하기 불과 11일 전이었습니다. K. 비서실장 한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차관보님, 왜 이토록 위험한 일을 홀로 감당하십니까? K. 이수혁은 창밖을 응시하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준아, 요즘 청와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무언가 중대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든다. K. 그는 책상 서랍에서 봉인된 서류철을 꺼냈는데 프로젝트 씨앗이라고 명시된 파일이었습니다. K. 작년부터 극비리에 추진해 온 일이다. 아르헨티나 리오네그로 지역은 표면적으로는 황무지이지만 지질 조사 결과가 매우 심상치 않았어. 카우보이. 한민준이 놀라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중요한 프로젝트를 왜 가깝게도 보고하지 않으셨습니까? K. 내가 독단으로 진행했다. 경제기획원의 비밀 예산을 활용했지. K. 이수혁은 지도를 펼쳤고 지도 위에는 붉은 펜으로 거대한 원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K. 여의도의 200배 크기다. 현지 브로커를 통해 이미 가계약을 체결했어. K. 그러나 그의 안색은 어두워졌습니다. 최근 미국 지질학회 보고서를 입수했는데 이곳에 막대한 자원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리튬만 하더라도 1,500만 톤 이상이야.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면 이 자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될 것이다. K. 한민준이 그렇다면 당장 정식 계약을 완료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K기. 이수혁은 그것이 문제다. 지금과 같은 정치 상황에서 이런 거대 프로젝트를 공개하면 정권이 교체될 경우 모든 것이 무산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K. 이수혁은 금고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는데 달러 현금 다발이 가득했습니다. K. 이는 그의 개인 재산을 모두 현금화한 것이었습니다. K. 내일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출국하여 아르헨티나 정부 고위인사를 만날 예정이다. 정식 등기를 완료하고 모든 서류를 현지은행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할 것이다. 캄포카. 한민준은 위험합니다. 라며 말렸습니다. K. 이수혁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나는 예감이 있다. 큰 변화가 닥쳐올 것이다. 그 전에 이것만은 반드시 마무리해야 한다.
이것은 내 개인의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일이다. 철. 이수혁은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에 대한민국 정부에게. 제가 이 글을 작성하는 지금은 1979년 10월입니다. 불안정한 시국이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46년 후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국가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이 토지를 확보하는데 제 전 재산을 사용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이 땅이 절실하게 필요한 순간이 반드시 도래할 것입니다. 그때 이 편지를 읽는 당신들이 저의 선택을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부디 이 땅을 현명하게 활용하십시오. 대한민국의 영광을 위하여 경제기획원 차관보 이수혁, 첨포. 10월 18일 이수혁은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도착했습니다. 첨온. 현지 변호사 에두아르도 곤잘레스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미스터리,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오전에 토지 등기소에서 뵙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서울에서 각하서거 즉시 귀국하라는 긴급 전문 DM웬이 도착했습니다. 10점 미기억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수혁은 망설였습니다. 지금 돌아가면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에두아르도 계획을 앞당겨야겠어. 지금 당장 등기를 완료해야 한다. 첨보를. 새벽 3시 그들은 토지등기소 직원을 설득하여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모든 서류는 봉인되어 부에노스아이레스 중앙은행 금고에 보관되었습니다. 선보가이엘 직원이 왜 이토록 서두르십니까? 라고 묻자 이수혁은 조국에 중대한 일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 일만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46년 후를 기약하겠소 라고 답했습니다. 대예신 이수혁은 귀국 비행기 안에서 마지막 메모를 남겼습니다. 7. 금고번호 3727 열쇠는 국가기록권으로 7시인입 한 달 후 이수혁은 과로로 사망했습니다. 격동의 시기를 버텨내지 못한 것입니다. 1위 그가 남긴 비밀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46년의 세월이 흘렀고 이제 그 비밀이 세상에 공개될 시점이 도래한 것입니다. 태안어퍼이 국가기록권 지하 3층 류지아는 3일 전 이곳에서 폐기 예정 문서들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그것은 폐기 예정 문서를 정리하는 단순한 작업이었습니다. 인턴 이하나가 구석에서 녹슨 금속 상자를 끌어냈습니다. 선임님, 이거 보세요. 이상한 상자가 있어요. 상자에는 1979년 경제기획권이라는 표식이 붙어 있었고 폐기 목록에도 없었습니다. 류지아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개봉했고 안에는 봉인된 봉투 하나와 작은 열쇠가 있었습니다. 봉투 위에는 2025년 이후 개봉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2025년이라면 바로 올해가 아닙니까? 호기심을 억누르지 못한 류지안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잠봉품. 그 순간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펑봉메네의 몸. 봉투에는 캄포데라 에스페란사, 남이 40도 52분, 서경 65도 13분, 부에노스아이레스 중앙은행 금고 327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펜데점. 처음에는 단순히 오래된 행정문서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좌표를 구글어스에 입력하는 순간 류지아는 경악했습니다. 이곳은 최근 국제 지질학계에서 주목하는 바로 그 지역이 아닌가. 지질자원연구원 선임으로서 그녀는 그 지역의 중요성을 즉시 파악했습니다. 미리고메, 그곳은 세계 최대 리튬 매장 가능 지역이며 미국과 중국이 치열하게 눈독을 들이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녀는 즉시 상부에 보고했으나 아무도 그녀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전범빔, 46년 전 문서라고? 위조된 것이 아니야? 이수혁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아는가? 반보음, 실망한 류지아는 독자적인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국회 도서관과 외교부 기록보관소를
샅샅이 뒤진 끝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미 1979년 10월 19일자 아르헨티나 정부 공보에 대한민국 정부 명의의 토지 등기 완료라는 작은 기사가 실려 있었는데 이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몸복함. 류지아든 이수역의 유족을 수소문했고 경기도 용인의 한 요양원에서 92세 미망인 김민정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도메임. 할머니, 혹시 이수역 차관보님을 기억하십니까? 친매. 김민정 할머니의 눈빛이 순간 맑아졌습니다. 우리 영감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상한 말씀을 하셨지. 언젠가 나라를 위해 큰일을 했다고.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고 하셨어. 세데미. 혹시 아르헨티나라는 나라를 아십니까? 판보님. 할머니는 놀라며 류지안을 쳐다보았습니다. 어떻게 그걸 영감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 열에 들떠서 그 나라 이름을 계속 부르셨지. N. 할머니는 에스페란사, 희망이라는 뜻이라고 했어 라고 덧붙였습니다. 나릉. 류지안의 심장은 고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텐유. 1979년 10월 김포공항에서 촬영한 마지막 사진이 있었습니다. 천만. 이것이 아르헨티나로 떠나시기 전 마지막 사진이야. 표정이 매우 비장했지. 네, 사진 뒷면에는 작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미래를 위한 씨앗을 뿌리러 갑니다. 류지아는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청와대에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세링는. 그러나 여전히 고위층의 분위기는 반신반의하는 기류였습니다. 뭔데요? 그러던 바로 그때 중국의 280조 원 규모 아르헨티나 투자 소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조에든. 좌표를 확인한 순간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그것은 이수역이 46년 전 확보했던 바로 그 땅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72시간. 류지아는 아르헨티나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네. 그녀의 손에는 46년 된 열쇠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네. 과연 부에노스아이레스 중앙은행 금고 31227번 안에는 무엇이 있으며 그것이 정말 대한민국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네? 부에노스아이레스 중앙은행의 류지안과 외교부 긴급 대응팀이 도착했을 때 현지 시각은 오후 2시였고 남은 시간은 48시간이었습니다. 네, 31227번 금고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5. 은행 직원은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금고는 46년간 단 한 번도 개방된 적이 없습니다. 혹시 열쇠를 소지하고 계십니까? 5. 류지안이 녹슨 열쇠를 꺼내자 직원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맙소사,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사실이었군요. 5. 무슨 이야기입니까? 5. 저희 은행 선배들 사이에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979년 동양인 신사 한 분이 거액을 지불하고 금고를 대여했으며 46년 후에 누군가 찾으러 올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5. 금고문이 개방되었습니다. 5. 안에는 방수 처리된 서류 가방과 함께 놀라운 물건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5. 첫째, 아르헨티나 정부의 공식 토지 등기 원본의. 둘째, 현지, 지질조사, 비밀 보고서. 5. 셋째, 충격적인 내용이 담긴 편지. 5. 편지는 1979년 10월 19일, 저는 미국 콜로라도 광산대학의 지질학자 로버트 앤더슨입니다로 시작했습니다. 5. 로버트 앤더슨은 차동훈 씨, 이수역 씨, 의외로 이 지역을 극비리에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리튬 예상 매장량 1,500만 톤 이상, 히토류 200만 톤, 셰일가스 3조 입방피트. 하지만 현재 기술로는 채굴이 불가능합니다. 40년 후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이수역 씨는 미래를 보는 통찰력이 있는 인물입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피포이폼. 류지안의 손이 떨렸습니다. 46년 전 이수역은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했던 것입니다. 스테안모피. 그때 현지 가이드 산티아고 몬테로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70대의 노인이었습니다. 피치여우. 당신들이 한국에서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는 그 땅의 관리인이요. 피. 류지안이 관리인이라고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피. 산티아고는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1979년 이수혁이라는 분이 저의 할아버지를 찾아와서 매달 소정의 금액을 지불하며 땅을 지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3대째 그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챔벨. 수첩에는 46년간의 기록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피. 매달 토지의 상태를 점검한 일지였죠. 펀보비임에 2010년부터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땅 밑에서 무언가 빛나는 돌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여러 차례 찾아와서 땅을 팔라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피. 류지안 팀은 즉시 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페이소니, 캄포데라, 에스페란사, 희망의 들판, 피엠모페미. 그러나 눈앞에 펼쳐진 것은 황량한 벌판뿐이었습니다. 심며포. 외교부 직원 김민수는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기가 200조 원짜리 땅이라고요? 키. 류지안은 가방에서 최신 지질 탐사 장비를 꺼냈습니다. 휴대용 라이다와 지자기 측정기였죠. 키. 잠시만요. 뭔가 이상합니다. 체이. 측정 결과가 나오자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지하 200m부터 거대한 리튬 광맥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키. 이것은 볼리비아 우윤이 소금 사막보다 더 큰 규모입니다. 처고. 그때 산티아고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이수혁 씨가 말했소. 언젠가 이 땅이 한국을 구원할 것이라고. 그때가 온 것 같군. 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제법상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개발 의지를 입증해야 했습니다. 디지메세이우. 중국은 이미 아르헨티나 정부와 협상 중이었습니다. 체모페이천메어. 우리가 소유권을 주장하더라도 개발 능력이 없다고 하면 그때 류지안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한국에서 온 긴급 연락이었습니다.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이 컨소시엄을 구성했습니다. 현대차와 포스코도 참여합니다. 300조 원 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딸이 순간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장애물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중국이 이미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비밀 회담을 진행 중이라는 정보였습니다. 참법의회. 과연 46년 전의 서류가 중국의 작은 폭탄을 저지할 수 있을까요?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잠보리.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통령궁 꼬리유.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총재 리잉페이가 아르헨티나 대통령 알베르토 로드리게스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카카, 저희는 280조 원을 제시합니다. 이는 아르헨티나 국가부채의 절반을 상환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점대 로드리게스 대통령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중국의 성의에 감사드립니다. 내일 오전에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하죠. 바로 그때 비서실장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각하 한국 외교부 장관이 긴급 면담을 요청합니다. 리잉페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국이 왜 여기에? 그는 즉시 베이징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직통 전화였죠. 주석님,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한국이 나타났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그들이 뭘 할 수 있다고 계속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리잉페이의 불안감은 증폭되었습니다. 30분 후 한국 외교부 장관 이준석, 에리 준석현이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초라해 보이는 48묵년 동양된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각하, 매우 중대한 사실을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이준석 장관은 차분하게 서류를 꺼냈습니다. 1979년 아르헨티나 정부가 발행한 토지 등기 원본이었습니다. 덤보이, 이 땅은 이미 4600년 전부터 대한민국 정부 소유입니다. 참머비스, 리잉페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런 오래된 종이 쪼가리로 뭘 증명한다는 말입니까?
그는 다시 베이징에 전화하여 중국 외교부와 법무부를 화상으로 연결했습니다. 타이러, 긴급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국이 46년 전 문서를 제시했습니다. 타이어, 베이징 상황실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국 최고의 국제법 전문가들이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최저, 외교부 부부장 왕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오래된 문서는 시효가 지났을 겁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 국제법 전문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유엔 국제사법재판소의 2018년 판례를 보면 50년 이상 된 토지 등기도 유효합니다. 시진핑 주석의 목소리가 화상 화면을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모색하라. 280조 원 프로젝트를 포기할 수는 없다. 타이통, 리잉페이는 새로운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로드리게스 대통령, 저희는 금액을 300조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중국 문화센터도 건설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장관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유엔 국제사법재판소 판례 2018년 207호를 보시죠. 50년 이상 된 토지 등기는 절대적 효력을 갖습니다. 로드리게스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을 호출했습니다. 잠시 후 법무부 장관이 창백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각하, 한국 측의 주장이 맞습니다. 법적으로 우리가 이 땅을 중국에 매각할 수 없습니다. 리잉페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틈만 메이시, 그는 또다시 베이징에 보고했습니다. 상황이 최악입니다. 법적으로 우리가 불리합니다. 통비, 시진핑 주석은 긴급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중난하이 총난하이보가 술렁이었습니다. 천머리라며. 동지들, 우리가 너무한 일을 했습니다. 한국이 46년 전부터 준비했다니. 템포피스, 리커창, 리케치앙. 전 총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주석 동지 이미 국내외에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실패하면 체면이. 280조 원이 사라지는 상황에 체면을 따지나. 시진핑의 고함에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국가안전부장이 보고했습니다. 한국이 더 큰 카드를 준비한 듯합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 접촉 중입니다. 뭐라고? 설마 그들이 공안부장이 추가 보고를 했습니다.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가 한국 편에 설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몬포비스. 시진핑은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어떻게든 저지하라. 필요하다면 400조, 500조라도 제시해라. 3보, 한편 부에노스아이레스 현지에서 리잉페이는 새벽 내내 중국 기업들과 전화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세이에이, 팬리어, 타데티,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등 모든 기업에게 자금을 동원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팀메이레이티,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일이다. 중국 기업 총수들이 긴급 회동했습니다. 팀미레이, 알리바바 회장은 50조 원까지는 가능합니다라고 말했고 텐센트 회장도 저희도 30조 원 정도는 이라고 거들었습니다. TT.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적인 기업들과 연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T. 리잉페이는 최후의 수단을 꺼냈습니다. 로드리게스 대통령, 우리는 아르헨티나의 고속철도를 건설해 주겠습니다. 1,000억 달러 규모로. 타리시. 하지만 로드리게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법은 법입니다. T. 그리고 그는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대통령궁 앞 광장에는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첸템, 그들은 한국 환영, 희망의 들판을 지키자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첸포이, 리잉페이는 다시 베이징에 전화했습니다. 주석님, 민심마저 한국 편입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T. 중국 중앙정치국 회의가 다시 소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왕양. 전국정협 주석이 말했습니다. 주석 동지, 인정합시다. 우리가 패배했습니다. 퍼티, 무슨 소리야? 아직 시간이 있어. TLM포? 아닙니다. 이미 CNN과 BBC는 한국의 승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T.
시진핑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40년 넘게 경제 발전을 이룩했는데 한국 따위에게 지다니. T. 국무원 총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석 동지,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무시할 상대가 아닙니다. 이번 일로 교훈을 얻었습니다. 채티. 그때 충격적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주석님, 미국 월가에서 중국 투자 등급을 하향 조정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T. 뭐? 왜? T. 한국과의 경쟁에서 패배하면 중국의 자원 확보 전략 전체가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티마메미. 시진핑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리잉페이 동지를 불러들이라. 더 이상의 손실은 막아야 한다. 프레치 부에노스아이레스 팀리. 리잉페이가 마지막으로 로드리게스 대통령을 찾아갔습니다. 티세미시. 각하, 우리의 마지막 제안입니다. 400조 원, 그리고 남미 전체 인프라 투자. 더 프레언티. 로드리게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결정했습니다. 내일 발표할 것입니다. 치엔치. 리잉페이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후회할 겁니다. 중국을 적으로 만들면 디에이언 비넨비. 위협입니까? 경고입니다. 텀포페이. 이준석 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티모니 우. 이준석 장관은 리 부총재님, 중국도 국제사회의 일원입니다. 법치를 존중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루. 리잉페이는 이준석을 노려보았습니다. 당신들이 6년 동안 이런 날을 기다렸습니까? 우.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약속을 지켰을 뿐입니다. 우. 그날 밤 리잉페이는 베이징에 최종 보고서를 송부했습니다. 리오. 보고서에는 파오르 패배 인정, 한국의 선견지명의 완패, 교훈, 당이 이익에 매몰되면 장기 기회를 놓친다. 건의. 향후 50년 계획 수립 필요 포입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유. 시진핑 주석은 한밤중에 홀로 중난아이를 거닐었습니다. 온범메아오. 한국 작은 나라가 큰 꿈을 이루었구나. 우리도 배워야 한다. 트위진유. 다음 날 아침 중국 언론들은 일제히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우. 인민일보. 장기 비전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우. 황우시보. 한국의 인내에서 배운다. 우. 신화통신. 작은 거인 한국의 저력. 우. 중국이 공식적으로 패배를 인정했던 것입니다. 움베이진스. 산티아고 몬테로가 확성기를 들고 외쳤습니다. 46년간 약속을 지킨 나라를 신뢰합니다. 한국과 함께 합시다. 우. 리잉페이는 결국 짐을 꾸렸습니다. 우리.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그는 베이징에 마지막 전화를 걸었습니다. 완패입니다. 한국은 46년 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안일했습니다. 우. 베이징 공항에 도착한 리잉페이를 기다리는 것은 문책과 경질이었습니다. 트리. 며칠 후 중국 공산당 기관지가 이례적인 사설을 실었습니다. 눈앞의 이익에 급급하면 미래를 상실한다. 한국이 우리에게 준 값비싼 교훈이다. 우. 중국의 완벽한 패배이자 한국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진법무. 하지만 아직 24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한국은 이 승리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을까요? 우. 캄포데라 에스페란사 현장. 우리 우. 비. 한국 조사팀이 도착한 것은 중국이 철수한 지 불과 3시간 후였습니다. 비시간이 포스코 자원개발팀장 정태호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성공입니다. 표층에서부터 리튬이 확인됩니다. 프리. 삼성 SDI 연구소장 고은서가 휴대용 분석기를 들었습니다. V. 순간 기계가 경보음을 울렸습니다. 리튬 농도 8,200ppm.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푼저무부. 그러나 진짜 놀라운 사실은 그 이후에 밝혀졌습니다. 보보리에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가져온 최신 물리 탐사 장비가 지하를 스캔하기 시작했습니다. PSD. 깊이 200m부터 500m까지 거대한 리튬 브라인층이 존재했습니다. 파이보우즈. 리튬 브라인이 은 염수에 녹아있는 리튬으로 추출이 가장 용이한 형태입니다. B.
류지안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예상 매장량 2천만 톤? 아니, 그 이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B. 그때 LG 에너지 솔루션 CTO 윤세준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V.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직접 전화한 것입니다. 20년 장기 공급 계약을 희망합니다. 페이 선보비. 애플의 팀 쿡도 연락하여 아이폰 배터리 독점 공급을 제안했습니다. B. 현장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제치비미. 하지만 정태호 팀장은 더욱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범위의 무. 여기 보십시오. 리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치치. 땅을 파자 은백색 금속이 나왔습니다. 코발트였습니다. 배터리의 핵심 원료죠. 햄미비. 니켈과 망간도 발견되었습니다. B.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모든 원료가 한 곳에 집적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B. 이러한 곳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B. 현대차 연구소장 정대훈 공개 인물 아님 원문 유지 이 감탄했습니다. 이곳에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면 물류 비용이 거의 제로에 가까울 것입니다. 혁명적인 원가 절감이 가능합니다. 3.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시추 작업 중 뜨거운 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V. 온천이다. 류지안이 소리쳤습니다. 아닙니다. 지열입니다. 지열 발전이 가능한 고온의 지하수입니다. 부. 포스코 팀이 즉시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섭씨 180도. 보이. 대규모 지열 발전소 건설이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B. 이제 퍼즐이 완성되었습니다. 원료도 에너지도 확보되었습니다. B. 완벽한 자급자족 배터리 생산기지가 구축될 수 있었습니다. 세이시미. 이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가 동요했습니다. B. 블룸버그는 긴급 분석을 통해 한국이 확보한 것은 단순한 리튬 광산이 아니다. 미래 에너지 산업의 심장이다. 라는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중국 언론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의 46년 투자, 신의 한 수였다. 칭부. 그날 밤 캄포데라 에스페란사에서 소규모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비다지미 W. 산티아고 몬테로가 46년간 보관해온 깃발을 꺼냈습니다. 이수혁 씨가 남긴 것입니다. 언젠가 한국 사람들이 오면 걸어달라고 했죠. 천모. 그것은 태극기였습니다. 우리. 46년의 세월에도 불구하고 색이 바르지 않은 태극기였습니다. 제무. 류지안이 깃발을 들어 올리자 황량한 벌판 위로 태극기가 펄럭였습니다. 펑머리프. 그 순간 모두가 감정에 복받쳤습니다. 46년 전 한 개인의 신념이 빚어낸 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퍼미에도우.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팀다서무. 다음 날 더 중대한 발견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초우. 시추 작업 3일째 지하 800mm 뚫는 순간 검은 액체가 분출했습니다. 석유다. 사무. 그러나 더 정확히는 셰일 오일이었습니다. 세넬. 정태호 팀장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믿기지 않습니다. 셰일층이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셀. 한국석유공사 탐사팀이 긴급 투입되어 3차원 탄성파 탐사를 실시했습니다. 조페에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셰일가스 매장량 5조 입방피트 이상, 원유로 환산하면 80억 배럴 액셋. 이는 한국이 연간 수입하는 양의 10년치에 해당했습니다. 스테디스. 그런데 고은서 연구소장이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지층 구조가 독특합니다. 마치 누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것처럼 자원들이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엑소. 위에서부터 리튬, 코발트, 니켈, 중간에 구리와 히토류, 아래층에 셰일가스와 오일, 그리고 가장 깊은 곳에는 우라늄이었습니다. 선미스. 방사선 측정기가 반응했습니다. 에게스. 전홍축 우라늄이었지만 원자력 발전에 충분한 등급이었습니다. 소스. 매장량은 최소 10만 톤. 소형 모듈, 원자로, SMR, 100기를 100년간 운영할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X.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X.
이곳은 단순한 자원 광산이 아니라 에너지 독립의 완성판이었습니다. X, 배터리 원료, 화석 연료, 원자력 연료까지 미래 에너지에 필요한 모든 것이 이곳에 집결되어 있었습니다. X, 윤세준 CTO는 즉시 한국으로 전화했습니다. 대통령님, 이곳에 수소 생산 멍삼 온나 시설까지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린 수소 경제의 전진기지가 될 것입니다. 허우, 소식이 알려지자 세계는 다시 한번 뒤집혔습니다. 세계,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면에 헤드라인을 실었습니다. 한국 에너지 초강대국으로 부상. X, 일본 니케이 신문도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자원부국이 되다니. 동아시아 판도가 완전히 바뀔 것이다. 일본도 한국과의 협력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례, 그때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X, 유럽연합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이 직접 전화한 것입니다. 예? 한국과 전략적 에너지 동맹을 체결하고 싶습니다. 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낮추는 데 협력해 주십시오. 미국 에너지부 장관도 연락해 왔습니다. 한미 에너지 안보 협력을 한 단계 격상합시다. 중국 견제를 위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순간 한국의 외교적 위상이 완전히 변모했습니다. 참보리, 자원이 곧 힘인 시대에 한국이 드디어 그 힘을 갖게 된 것입니다. 책임. 하지만 가장 극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링페이가 다시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돌아왔습니다. 선버스터에 이번에는 다른 제안을 들고 왔죠. 한국과 중국이 공동 개발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본과 시장, 한국의 기술과 자원을 합친다면 칠당. 이준석 장관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46년을 기다린 것을 며칠 만에 나누어 달라는 것은 예의가 아니죠. 리잉페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수혁이라는 인물 정말 대단합니다. 반세기를 내다본 해안이라니 다음 그는 확신했습니다. 언젠가 한국이 강대국이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오늘날의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그날 밤 류지아는 이수혁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이 땅이 꼭 필요한 순간이 올 겁니다. 그 순간이 바로 지금이었던 것입니다. 첸 레어스, 산티아고 몬테로의 집 3대째 내려온 목장 주택은 소박했지만 단정했습니다. 제리, 류지안이 약속대로 찾아갔습니다. 46년간 땅을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산티아고는 미소를 지으며 오래된 철제 금고를 열었습니다. 이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주황빛의 일기장 수십 건이 나왔습니다. 스에엔처. 1979년부터 2025년까지 빠진 날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저 3대가 기록한 일지입니다. 채세미즈. 첫 페이지를 열자 스페인어로 적힌 문장이 보였습니다. 1979년 10월 19일. 오늘 특별한 손님이 왔다. 이수혁이라는 동양 신사다. 그는 이 황무지를 사면서 이상한 부탁을 했다. 매달 이 땅을 확인하고 기록을 남겨달라고 언젠가 그의 후손들이 찾아올 것이라고 했다. 류지안이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80년 3월 15일. 오늘 이상한 편지가 왔다. 이수혁 씨가 사망했다는 소식이다. 하지만 매달 관리비는 계속 송금된다. 누군가 그의 유언을 지키고 있는 것 같다. 산티아고가 설명했습니다. 이수혁 씨가 남긴 비상금이 있었습니다. 은행에 신탁해둔 돈으로 매달 자동 송금되었죠. 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1995년 8월 20일 오늘 중국인들이 찾아왔다. 이 땅을 10배 가격에 사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거절했다. 약속은 약속이니까. 2001년 4월 3일 미국 석유회사가 왔다. 시추 허가를 요청했지만 거절했다. 이 땅은 한국 것이다. 2020년 11월 15일 놀라운 일이 발생했다. 땅에서 이상한 백색 결정체가 올라왔다. 지질학자 친구가 리튬이라고 했다. 하지만 비밀로 하기로 했다. 류지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평범한 목장주 가족이 46년간 신의를 지킨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산티아고가 이수혁이 남긴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 사람의 눈을 보시오. 간절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는 돈으로 산 것이 아니라 신뢰를 샀소. 일기장 마지막 권은 산티아고가 직접 작성한 최근 기록이었습니다. 2025년 9월 10일, 드디어 한국 사람들이 왔다. 3일중년의 기다림이 끝났다. 할아버지가 옳았다. 약속은 지켜졌고 기적은 일어났다. 그때 산티아고의 손자 디에고가 들어왔습니다. 20대 청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한국 분들에게 그것도 보여드려야죠. 디에고가 가져온 것은 낡은 가족 가방이었고 안에는 놀랍게도 한글로 쓰인 편지가 있었습니다. 산티아고 가문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곧 한국으로 귀국하지만 이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 믿습니다. 혹여 제가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언젠가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 올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편지를 전달해 주십시오. 이 땅은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부디 그 미래를 지켜주십시오. 1979년 10월 19일 이수혁. 편지 아래 작은 메모가 더 있었습니다. PS, 제 아내 김민정과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은 제가 무엇을 해치는지 모를 겁니다. 하지만 언젠가 자랑스러워할 날이 오겠죠. 류지아는 흐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 편지를 이수혁 선생님 가족에게 전해드려야겠어요. 비비. 산티아고가 마지막으로 보여준 것은 뒤뜰의 작은 기념비였습니다. 빠비 제이 보비. 스페인어와 한글이 나란히 새겨져 있었죠. 여기 미래를 심다. 이수혁 1979 비비. 할아버지가 세운 거예요. 언젠가 한국 사람들이 보길 바라면서 빠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황금빛 들판 위로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보마의 버부. 46년의 약속, 국경을 초월한 신뢰. 그것이 만들어낸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보비. 아르헨티나 대통령궁 대회의실에서 긴급 소집된 3국 정상회담이 시작되었습니다. 비비. 남은 시간 24시간 밤미비. 아르헨티나 대통령 로드리게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우리에게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이 땅은 한국 소유가 맞습니다. 페이버온비. 링페이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카카, 여기 1979년 당시 아르헨티나 법을 보십시오. 외국 정부의 토지 소유는 5,000 헥타르로 제한됩니다. 한국이 주장하는 20만 헥타르는 불법입니다. 비비. 이준석 장관이 즉시 반박했습니다. 그 법은 1981년에 제정된 것입니다. 1979년에는 그런 제한이 없었죠. 소급 적용은 불가합니다. 비비. 국제법상 소급 적용은 무효입니다. 제비비. 팽팽한 신경전이 계속되었습니다. 파포 비비. 그때 로드리게스 대통령이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양국 모두 실제 개발 계획을 들어봅시다. 비비. 링페이가 홀로그램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5년 안에 이곳을 세계 최대 자원 기지로 구축하겠습니다. 500조 원 투자, 일자리 10만 개 창출, 아르헨티나 국내 총생산을 30% 증대시킬 것입니다. 페로 제시된 수치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비심보비. 그러나 이준석 장관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비심모비. 한국의 제안은 다릅니다. 우리는 파트너십을 제안합니다. 첫째, 수익의 40%를 아르헨티나와 공유합니다. 둘째, 현지인 의무 고용 70%. 셋째, 기술 이전 센터 설립을 통해 아르헨티나를 남미 배터리 산업의 허브로 만들겠습니다. 비비. 로드리게스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기술 이전이라 BBCC. 삼성과 LG가 아르헨티나에 연구소를 설립합니다. 10년 안에 아르헨티나가 독자적인 배터리 생산국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CC. 리잉페이가 비웃었습니다. 그런 약속을 어떻게 신뢰합니까?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CC.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뜻밖의 인물들이 들어섰습니다. CC.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애플의 팀 쿡,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CC.
일론 머스크가 특유의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걸어왔습니다. 미스터 프레지던트, 제가 직접 설명하겠습니다. 시시. 그는 링페이를 한번 쳐다보고 말을 이었습니다. 테슬라는 한국 프로젝트에 100조 원을 투자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국가이니까요. 시시. 팀 쿡이 거들었습니다. 애플도 50조 원을 투자합니다. 우리는 이미 삼성, LG와 20년간 협력해왔으며 그들이 한 번도 약속을 위반한 적이 없습니다. 시시. 사티아 나델라도 합류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곳에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건설할 것입니다. 한국과 함께라면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시시. 리잉페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잠깐, 이것은 사전에 조율된 각본 아닙니까? 시시. 일론 머스크가 웃었습니다. 각본이요? 아닙니다. 이것은 비즈니스입니다.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선택했을 뿐입니다. 시시. 그는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수행한 일들입니다. 약속했던 일자리는 어디 있습니까? 기술 이전은요? 모두 중국 노동자만 데려와서 일시키고 자원만 빼돌리지 않았습니까? 시시. 리잉페이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것은 왜곡된 정보입니다. 시시. 그렇다면 잠비아 정부 공식 보고서도 거짓입니까? 콩고 의회 청문회 기록도요? 시시.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시시. 로드리게스 대통령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진정하십시오. 우리는 아르헨티나 국민에게 최선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시시. 그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아르헨티나 의회 의원 10명이 들어왔습니다. 스시지. 야당 대표 칼로스 멘도자가 발언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우리는 국민 여론을 대변하러 왔습니다. 셋째 시. 그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오늘 오전에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입니다. 국민의 73%가 한국과의 협력을 지지합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가장 많은 답변이 한국은 우리를 존중한다였습니다. CCDD. 리잉페이가 최후의 수단을 꺼냈습니다. 잠깐, 우리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입니다. DD.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 ICJ로 가져가겠습니다. 최소 10년은 소요될 것입니다. DD.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DD. 그때 이준석 장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시려면 그러십시오. DD. 하지만 그는 태블릿에서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아프리카에서 벌인 강압적인 자원 개발 현장이었습니다. DD. 이것을 유엔에 공개할 것입니다. 국제 여론이 어느 쪽을 지지할까요? 반번. 더 충격적인 영상이 이어졌습니다. 위구르 강제 노동 현장, 티베트 자원 약탈 장면들이었죠. 디에데이투. 이것도 공개할 것입니다. 인권이사회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D. 리잉페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협박입니까? D.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평화롭게 경쟁하든지, 진흙탕 싸움을 하든지. D. 일론 머스크가 끼어들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테슬라는 내일부터 중국산 배터리 수입을 전면 중단합니다. 한국산으로 교체하죠. D. 팀 쿡도 가세했습니다.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의존도를 제로로 만들 것입니다. DD. 이제 중국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GD. 배터리 시장에서 퇴출당할 위기였습니다. 담비 리잉페이가 베이징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석님, 상황이 최악입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모두 한국 편입니다. 테디. 전화기 너머로 시진핑 주석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하라. 더 이상은 무의미하다. 디디. 로드리게스 대통령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24시간 후 제 결정을 발표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양국 모두 최종 제안서를 제출하십시오. 테디. 회의는 끝났지만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진다비드. 그날 밤 부에노스아이레스는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양국 모두 마지막 로비를 펼쳤습니다. DDAE. 한국은 시민사회를 움직였습니다. 우에
산티아고 가족의 46년 스토리가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2. 현지 방송국들이 특집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습니다. 한 가족이 46년간 약속을 지킨 감동 실화. A. 중국은 정치권을 압박했습니다. 의회의원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시했지만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돈의 나라를 팔 수는 없다. A. 12시간 후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내에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AA. 한국과 함께 신뢰 파트너십 46년을 기다린 나라를 믿습니다. AA.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것이었습니다. 예. 그 중에는 한국 기업에서 일하기를 꿈꾸는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가르쳐 준대요. 우리도 선진국이 될 수 있어요. AA. 리잉페이는 호텔방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완패였습니다. EIO. 그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자금력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신뢰와 존중으로 이겼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만했습니다. 새벽 4시 이준석 장관은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수혁 선배님, 보고 계십니까? 당신이 뿌린 씨앗이 이렇게 거대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12시간 후면 운명이 결정되지만 이미 승부는 기울고 있었습니다.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운명의 시간. F. 아르헨티나 대통령궁 광장에 전 세계 취재진이 몰려들었습니다. F. CNN, BBC, NHK, 알자지라까지 모든 글로벌 방송사가 생중계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F. 로드리게스 대통령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역사적 결정을 발표합니다. F. 광장이 조용해졌고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패츠. 캠포데라 에스페란사는 1979년부터 대한민국 소유임을 공식 확인합니다. F. 순간 한국 취재진이 환호했습니다. F. 리잉페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F. 그러나 로드리게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한국은 약속대로 아르헨티나와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F. 이준석 장관이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FOF. 그리고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캠포데라 에스페란사 개발권의 30%를 아르헨티나 정부에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셉. 장래가 술렁이었습니다. 이것은 계획에 없던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FOF. 또한 현지 청년 1000명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기술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미래의 리더로 육성하겠습니다. FEP. 로드리게스는 감격하여 이준석 장관과 포옹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FO의 승부. 그 순간 전 세계가 일제히 속보를 타전했습니다. 페이 CNN 앵커 앤더슨 쿠퍼가 흥분한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믿기 힘든 일입니다. 한국이 4.6년 전 투자로 200조 원 규모의 자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 성공이 아닙니다. 한국과의 운명을 바꾼 세계의 결단입니다. F. BBC 특파원도 현장에서 리포트했습니다. 지금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축제 분위기입니다.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한국 국기를 흔들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 같다 하는 반응입니다. C. 일본 NHK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자원부국이 되었습니다. 이는 동북아시아 전체 판도를 바꿀 사건입니다. 일본도 한국과의 협력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 가장 극적인 반응은 월스트리트에서 나왔습니다. go! CNBC 경제 전문가 짐 크레이머는 소리쳤습니다. 바이 코리아. 지금 당장 한국 주식을 매입하십시오. 이것은 일생일대의 기회입니다. 뉴욕 증시가 개장하자마자 한국 관련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제레이 챙고이. 삼성전자 주가 22% 상승, LG 에너지 솔루션 35% 상승, 포스코 28% 상승, 현대차 24% 상승, 간내니 나스닥에 상장된 한국 기업 쿠팡까지 18% 상승했습니다. 제기.
한국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어 보이는 기업들까지도 주가가 올랐습니다. 게이의 고리에스 골드만삭스 긴급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자원 확보는 게임 체인저다. 한국을 자원 수입국에서 자원 수출국으로 재분류한다. 목표 신용 등급 트리플 A로 상향. 지지. 무디스와 S&P도 즉시 한국 신용 등급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지. $1 환율은 장중 한때 950원까지 하락했습니다. 1997년 IMF 이후 최고 수준의 원화 강세였습니다. 깨야신. 그때 더욱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GGHH. 속보로 북한이 공식 축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7.2.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보도한 것이죠. 우리 민족의 쾌거를 축하한다. 조국 통일 후 함께 개발하여 민족 공동 번영을 이룩하고자 한다. 태톰,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이 한국의 경제적 성취를 공식적으로 축하한 것입니다. 계도. 청와대 대변인이 즉각 화답했습니다. 북한의 축하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원이 한반도 전체의 번영을 위해 사용되기를 희망합니다. 탱데이. 유럽연합도 움직였습니다. 데데이 배. EU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한국과 전략적 자원 동맹을 체결하고 싶습니다. 러시아 에너지 의존에서 벗어나는데 한국이 도움을 주십시오. 중동 국가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석유시대 이후를 함께 준비합시다. 한국의 배터리 기술과 우리의 자본을 결합하면 시너지가 클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의외의 반응은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직접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을 축하한다. 46년의 인내와 신념은 우리도 배워야 할 덕목이다. 미래의 지향적 협력을 희망한다. 사실상 패배를 인정하면서도 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리잉페이도 귀국 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닙니다. 46년 전부터 미래를 준비한 것입니다. 중국도 단기 이익보다 장기 비전을 가져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대한민국. 태극기를 든 수만 명이 자발적으로 모인 것이죠. 그 중에는 이수혁의 손자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당신이 옳았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그가 하늘을 향해 외치자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원 빈국에서 자원 강국이 되었습니다. 46년 전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그때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이수혁의 부인 김민정 할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나타난 것이죠. 대통령이 할머니께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차관보님 덕분입니다. 정부를 대표해 감사드립니다. 김민정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영감님이 하늘에서 기뻐하시겠네요. 그토록 바라던 강한 나라가 되었으니. 순간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전 세계 한인들도 들썩였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는 즉석 퍼레이드가 열렸습니다. 코리아, 우리가 해냈다라고 영어로 외쳤습니다. 도쿄의 한국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태극기를 그리며 축하했습니다. 파리의 한인 유학생들은 에펠탑 앞에서 플래시몹을 했습니다. SNS는 폭발했습니다.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 1위, 터모 코리안 미러클, 지마이 아이, JJ. 유튜브에는 축하 영상이 쏟아졌습니다. 체리. 틱톡에서는 한국 국가를 부르는 챌린지가 유행했습니다. 체리. 한편 부에노스아이레스 현장 자에비에지 첫 삽을 뜨는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류지안이 첫 삽을 떴습니다.
제지. 흙 속에서 하얀 리튬 결정이 반짝였습니다.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그때 하늘에서 드론 6톤대가 날아올랐습니다. 태극기를 그리며 축하 비행을 했죠. 제디. 산디아고 몬테로가 손자와 함께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약속이 지켜졌구나. 할아버지가 오르셨어. 제지. 황량했던 벌판이 희망의 들판으로 변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체이지에지. 그날 밤 구글 검색어 1위는 이수혁이었습니다. 체이지지. 전 세계가 46년 전 한 사람의 비전에 경의를 표한 것입니다. 체이지. 포브스지가 특별 기사를 냈습니다. 역사상 가장 성공한 투자, 46년 기다린 한국에 있다. 체이지. 이코노미스트도 커버 스토리로 다뤘습니다. 한국의 세계가 시작됐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체이체인이 정말로 세계가 놀란 순간이었습니다. 작은 나라 한국이 하루아침에 자원 강국이 된 것이니까요. 제대한 로레이. 그것도 46년 전 한 사람의 신념 덕분입니다. JH. 한 달 후 캄포데라 에스페란사 황무지는 거대한 공사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KK. 삼성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현대 수소 생산 응산 시설, 포스코 리튬 정제 공장, LG 에너지 연구소, K거기. 1만 명의 근로자가 땀을 흘리고 있었고 그중 7천 명이 아르헨티나 현지인이었습니다. KK. 호세 마르티네스 조세 마르티넷. 28세 전기 기술자는 실업자였으나 이제 현장 반장이 되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정말 친절합니다. 기술을 숨기지 않고 모두 가르쳐 줍니다. KK. 마리아 곤잘레스. 32세 단순 노동자는 그녀의 딸이 한국 기업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습니다. 딸이 서울대학교에 갈 거래요. 꿈만 같습니다. 컹포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변화는 농업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KK. 포스코가 개발한 스마트팜이 기적을 만들었죠. KK기. 불모지에서 토마토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파프리카, 딸기, 심지어 인삼까지. 킨터카이인 K. 농업 전문가 김수연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리튬 채굴 과정에서 나온 지하수를 정화하여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열 에너지로 온실을 운영하고요.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삼조였습니다. KCK. 자원개발, 에너지 생산, 농업까지 원리. K-팝도 이곳에 상륙했습니다. 에데이. BTS가 깜짝 위문 공연을 했죠. 아르헨티나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한 가족입니다. 레레. 1만 명의 관객이 열광했고 한국과 아르헨티나 국기가 함께 펄럭였습니다. 카이레 몬테네오. 그런데 진짜 놀라운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J. 어리오. MIT 연구팀이 발표한 보고서였죠. 캄포 데라 에스페란사의 리튬 매장량이 당초 예상의 3배, 즉 준테일 9천만 톤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트레일. 이는 전 세계가 10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베니에메이 주가는 또다시 폭등했습니다. 처에르. 이번에는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협력 업체들까지 영향을 받았습니다. 에체레러. 미국 제너럴 모터스 GM가 한국과 독점 계약을 맺었습니다. 에레레레. 폭스바겐과 토요타도 줄을 섰습니다. 한국과 협력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토메일. 그때 놀라운 소식이 하나 더 전해졌습니다. 버메리즈. 북한이 공식 축하 메시지를 보낸 것이죠. 동포의 성공을 축하한다. 통일 후 함께 개발하고 싶다. 제엘의 역사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자원이 통일의 가능성까지 열어준 것입니다. 제이 카리. 현장에서 일하는 류지안. 그녀는 이제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LED. 처음에는 46년 전 문서 한 장으로 시작했어요. 이제는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책임지는 프로젝트가 됐죠. 레리, 산티아고 몬테로도 특별 고문으로 임명되었습니다. 46년간 땅을 지킨 공로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레리 네입. 이제 이곳은 정말 희망의 들판이 되었소. 에스페란사, 캄포데라, 에스페란사. 최연의 중앙에는 거대한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여기 인내와 신뢰가 만든 기적 청북의 79에서 전이 모부 이수혁과 산티아고 가문에게 바친다. 매일 수백 명이 이곳을 찾아 사진을 찍었습니다. 희망의 성지가 된 것이죠. 메메모. 그리고 한국 정부는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캄포데라 에스페란사 수익금으로 청년 창업 기금 100조 원을 조성합니다. 민미.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렸습니다. 자원의 저주가 아닌 자원의 축복이 된 것입니다. 한 달 만에 천송이 꽃이 핀 것처럼 황무지가 희망의 땅으로 완전히 변했습니다. 서울 국립현충권 류지안이 한 묘비 앞에 섰습니다. NN 경제기획원 차관보 이수혁 1903페나스타 1기획719N 그녀의 손에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가져온 흙 캄포데라 에스페란사의 흙이 있었습니다. 엔덴 차관보님 약속을 지켰습니다. 당신이 뿌린 씨앗이 거대한 숲이 되었어요. nen 묘비에 흙을 뿌리는 순간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낸딘 김민정 할머니였습니다. 딸과 손자가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낸딘 할머니 오셨군요. 닌 류지안 양 고마워요. 우리 영감 꿈을 이루어줘서. 네 할머니가 낡은 편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46년 전 이수혁이 남긴 마지막 편지였죠. N. 사랑하는 민정에게 내가 갑자기 떠나게 되어 미안하오. 하지만 꼭 해야 할 일이 있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위한 일이오.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언젠가 당신도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왜 전 재산을 걸었는지. 부디 나를 원망하지 마시오. 그리고 아이들에게 전해주시오. 아버지는 나라를 사랑했다고. 추신. 혹시 2025년이 되면 국가기록관에 가보시오. 내가 남긴 선물이 있을 거예요. N. 김민정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46년을 기다렸어요. 영감님이 미쳤다고 생각했죠. 전 재산을 아르헨티나 땅에 쓰다니.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차관보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셨는지. N. 그때 할머니의 손자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미래를 보는 통찰력을 갖고 싶어요. N은 손자는 서울대학교 지질학과 학생이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닮아가고 있었죠. N는 류지안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캄포데라 에스페란사의 실시간 영상이었습니다. 넨데인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기적은 계속되고 있어요. 넨데인이 화면 속에서 거대한 공장들이 가동되고 있었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넨데인 그때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류지안 박사님, 대통령님이 찾으십니다. N는 1시간 후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직접 류지안을 맞았습니다. 넨, 박사님,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N는 새로운 프로젝트요? 타네는 대통령이 세계 지도를 펼쳤습니다. 이수혁 프로젝트 2025입니다. 이번엔 우리가 미래 50년을 준비할 차례입니다. N. 지도에는 북극, 아프리카, 심지어 달까지 여러 지역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니에엔 5. 북극에는 히토류가, 아프리카에는 코발트가, 달에는 헬륨3이 있습니다. 5. 지금 투자하면 50년 후 우리 후손들이 감사할 것입니다. 5. 류지안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차관보님의 정신을 계승하자는 것이군요. 5. 맞습니다. 이번엔 정부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참여합니다. 국민 펀드를 조성할 것입니다. 5. 며칠 후 프로젝트가 발표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미래 100년 펀드 5. 첫날 만에 10조 원이 모였습니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죠. 555. 이수혁처럼 우리도 미래에 투자합니다. 우리 손자들을 위해서 5. 류지안은 깨달았습니다. 이수혁이 남긴 것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미래를 보는 통찰력, 그 정신을 남긴 것이라고 5. 그날 밤 류지안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깨달았다. 한 사람의 신념이 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46년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있다면 불가능한 일은 없다는 것을. 이제 우리 차례다. 우리도 50년 후를 위해 씨앗을 뿌려야 한다. 우리 후손들이 우리를 기억하도록
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 46년 전보다 훨씬 밝은 불빛들이었죠. 오. 강한 나라가 된 대한민국. 그 시작은 한 사람의 작은 용기였습니다. 오. 2015년 9월 15일 캄포데라 에스페란사에서 특별한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PP. 미래유산의 날 선포식이었습니다. PP. 전 세계에서 3만 명이 모였습니다. 한국인, 아르헨티나인, 그리고 세계 각국 사람들이었습니다. PP. 무대 위에 김민정 할머니가 올라왔습니다. 93세의 나이에도 눈빛은 맑았습니다. PP. 여러분, 제 남편은 46년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심은 씨앗이 언젠가 나라를 구할 것이라고. PP.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PP.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46년 후 무엇을 남길 건가요? PP. 그때 무대 옆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 청년들의 메시지였습니다. PP. 저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나무 100만 그루를 심겠습니다. PP. 저는 우주개발 기금에 투자하겠습니다. PP. 저는 교육사업으로 미래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PP. 류지안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PPQQ 타임캡슐 2007 QQ. 거대한 캡슐이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키컨 이후 티타늄으로 제작된 특수 용기였죠. QQ. 이 안에 우리의 꿈과 계획을 담을 것입니다. 46년 후인 2001년에 개봉할 것입니다. QD. 사람들이 하나씩 자신의 약속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기케이코. 어떤 이는 사업 계획서를, 어떤 이는 미래를 위한 편지를, 어떤 이는 첨단 기술 설계도를 넣었습니다. QQ. 산티아고 몬테로도 무언가를 넣었습니다. 우리 가문도 계속 이 땅을 지킬 것입니다. 다음 46년도, 그 다음 46년도. QQ. 마지막으로 한국 대통령이 연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작은 나라도 큰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그 꿈을 세계와 나눕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갑니다. 46년 후 우리 후손들이 자랑스러워할 세상을 만듭시다. 키고 타임캡슐이 봉인되었습니다. 큐유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죠. 10, 9, 8, 7, 6, 5, 4, 3, 2, 1 큐유. 캡슐이 지하 100명암토 특수보관소로 내려갔습니다. 2071년까지 잠들 운명이었습니다. QQ. 하늘에서 불꽃놀이가 터졌습니다. 태극 문양과 아르헨티나의 태양이 함께 빛났습니다. 키우미쿄. 그때 어린 소녀 차나가 류지안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모, 정말 46년 후에 더 좋은 세상이 될까요? 걔에 류지안이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46년 전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준비했듯이 우리도 너희를 위해 준비하고 있단다. 키기,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캄포데라 에스페란사의 황금빛 들판이 빛났습니다. 키교, 이수혁이 뿌린 씨앗은 거대한 숲이 되었습니다. 키교, 이제 그 숲에서 새로운 씨앗들이 날아가고 있었죠. 미래를 향해,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끝없는 희망을 품고서. 키구, 지금까지 72시간의 국가적 위기와 46년의 굳건한 약속이 빚어낸 기적의 서사를 살펴보셨습니다. 한 사람의 숭고한 신념과 용기가 어떻게 국가의 운명을 영구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목도하셨을 것입니다. 설로이. 우리 주변에는 분명 이러한 영웅적 인물들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헌신 덕분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건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체여젠몰.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미래 세대를 위하여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시는지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비록 작은 씨앗일지라도 좋습니다. 언젠가 그것이 거대한 희망의 나무로 성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격동적인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으셨다면 이 영상을 널리 공유, 쉐어해 주시고 채널에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이처럼 놀랍고 중요한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전파하는 데 필수적인 동력이 됩니다.
댓글을 통해 여러분이 생각하는 미래를 위한 시안이 무엇인지 함께 공유하고 논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다음에도 더욱 충격적이고 통찰력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S.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성연지명 차약 센젠 증명과 장기적 신뢰체에 창치되신 라이가 얼마나 큰 국가적 자산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세레이 46년 전 이수혁 차관보가 국가의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개인적 위험을 감수하고 리튬 광산을 확보한 행위는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이나 경제적 성과를 넘어선 미래의 국가 안보와 에너지 패권을 염두에 둔 초월적인 투자였습니다. KLX. 중국이 280조 원이라는 거대 자본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한국이 법적 정당성과 국제적 신뢰를 기반으로 승리했다는 점은 자본의 힘이 아닌 인내와 신의가 궁극적인 가치임을 입증합니다. STRCC. 특히 일론 머스크와 팀 쿡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 편에 선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라는 평판이었다는 사실은 국가 브랜드와 신뢰 자본이 곧 가장 강력한 외교 자원이 됨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CC. 이 이야기는 단순한 자원 확보 성공을 넘어 대한민국이 이제 자원 빈국의 굴레를 벗어나 미래 에너지 독립국이자 초강대국으로 도약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합니다. 지기 X. 마치 작은 도토리 하나를 땅속 깊이 묻어 두었더니 세월이 흘러 거대한 참나무 숲이 되어 후손들에게 무한한 자원을 제공하게 된 것과 같습니다.